자, 집회에 나가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이 불법이고 그대로 놔두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는커녕 또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서 우리가 탄압을 받고 개인적으로 교회 다니는 직분자로서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나라 없는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각자가 같겠지만은 또 광화문에 가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춥고 덥고 비거나 눈이 오나 참석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조작해서 불법의 대명사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근본 세력들이 거기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계엄 선포 당시에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통령 그 담화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듣고서 차라리 잘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이 다 드러나서 개선하고 나가야만 나라가 바로 산다고 생각해서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봅니다. 우파 채널은 거의 다 봅니다. 어떤 채널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광화문 TV도 보고 신의 한수, 그다음에 고성국 등등등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서 이번 그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고 탄핵 무효화시켜가지고 새로운 그런 출발을 하는 기점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탄핵 정부를 통해서. 광화문 집회를 보니까 거의 교회 다니시는 성도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진작 나와야 될 목회자들은 안 나오고 성도들만 나와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나오려면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될 텐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나라가 지금 이 시국에 뭐 이유가 있을까요? 주요 언론들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다 모든 게 불신이고 국민들이 믿을 수 없게끔 지금 탄핵을 지금 막 몰고 가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렇죠. 민노총 언론이 지금 많이 장악이 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집회에 나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지금 체제가 무너지면은 개인이 생존하는 것도 힘들 테고 단순하게 좌냐 우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지켜온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면 그 반대되는 그 공산주의 세력 아래서 우리 가족과 내가 고통을 받을 텐데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사실 뭐 어떤 정책적인 것들도 참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일 큰 이유가 이제 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 나와 또 우리 가족과 또 나의 지인들이 고통받는 게 싫어서 나중에 죄책감 느끼지 않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동기가 돼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깨어있지 못한 분들, 주요 언론에 지금 휩쓸려 가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혼자서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진짜 엄청난 고통과 후회를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나와야 될 때다. 지금이 확실하게 노선을 발휘해야 될 때다. 그죠? 거짓 뉴스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애국 집회에 나오게 되신 어떤 계기라고 하면요?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 소식 들었을 때 뭐 저는 원래도 이제 보수 쪽을 지지하긴 했었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 뽑아놓고서 이제 뉴스를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다음날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 비상계엄 소식이 들렸는데 되게 처음에 황당했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근데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나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정보를 알게 되고 이거 해서 지금 우리 국가가 마비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게 그 정보를 알게 되니까 당연히 선동이 이제 더 이상은 될 수가 없죠. 그들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의 봉급을 받는 자들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익과 그리고 이상한 사상에 자신의 특정 이념을 국민들에게 세뇌하고 본인들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저는 개탄스러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30이 굉장히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많이 깨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취업도 안 되고 개인이 이제 존재하기에 정말 어려운 여건이 많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말 국가를 살리고 자신들을 살리겠다는 뜻을 알게 돼서 그 뜻에 감동해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이 체제에 대한
이 자유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유가 좀 침해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민주당에서 자행했던 이 수많은 입법 폭거, 행정부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29번의 탄핵을 남발했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이지 않죠. 네, 그 남발에 대해서 저는 강한 저항을 표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탄핵 반대해야 될 이유네요. 네. 계엄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합법적인 계엄이었고 이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 깨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로 막 많은 사람들이 나뉘는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애국하는 것인데 네. 중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본인은 어떤 축에 계셨었어요? 저는 중도 성향이지만은 저는 안 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노선이 계엄령 이후로 제가 보수로 돌아선 거는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보통 중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고 있을까요? 정치를 좀 많이 외면하고 정치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그 맞아요. 중도로 맞아요.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확실하게 자기 스탠스를 가지려면 어떤 동기가 필요할까요? 본인의 나름대로 찾아보던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실을 찾으려는 그런. 맞아요. 정답입니다. 스타트스네요. 저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네. 네, 그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제 개인의 권리를 인정을 하고 또 이제 개인의 뭐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다 있습니다. 사실 계엄령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계엄령 이후에 지금 민주당에 하는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일방적인 그 입법부에 하는 행태가 뭔가 억압적이고 일방통행적인 독재적인 게 보였거든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합의라는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좀 분노감을 느꼈어요. 근데 그 일단 대통령님 계엄하기 전에 탄핵을 29번이나 했잖아요. 그때도 이건 아닌데 생각을 했었는데 계엄 이후에 대통령 내란죄로 몰고 가는 거. 직권 남용이나 이런 걸로 만약에 뭐 특검을 하자, 뭐 늘 민주당이 항상 특검 발의를 하니까 그런 거라면 제가 이해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우리나라 군수 최고 통치자의 엄연한 고유의 그 통치에 할 수 있는 행위 그거에 대한 또 헌법으로 보장된 내용인데 계엄은 근데 그 부분을 갑자기 내란으로 몰고 가는 그 일방적인 거잖아요. 너무 일방적으로 그 뭐 묻고 따지지도 없이 그냥 그런 합의가 없이 하는 행동. 그러니까 저거는 자유 말살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금 뭐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제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뭐 카톡 검열을 한다. 뭐 이런 거 이건 진짜 완전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또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자기들은 얼마나 많은 그 레거시를 펼쳤잖아요. 심지어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막 쌍스러운 막 그런 뭐 팝업 뭐 포스터 이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SNS에 올라야까지 했는데 자기들은 그런 걸 할 때 그 당시 때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언어의 자유 이런 그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그걸 내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갖다 국민들한테 우리가 똑같이 비판을 했을 때 지금 우리한테는 그거를 내란죄로 그 국민을 내란죄로 본다? 그러면 저기들은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바로 국민입법을 선출직인데 지네가 우리 국민 낱말대로 충실한 일꾼이자 머슴이라고 했는데 머슴 놈이 낱말대로 주인을 갖다가 내란죄로 봅니까? 예, 이거부터가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집단적인 사회주의로 가는구나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언제부터 그 언론을 의심하게 되고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저는 원래 언론은 거의 안 봐요. 안 믿어요. 옛날부터 안 믿었어요. 예, 뭐 이미 그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 때부터 백신 때부터 백신을 강요할 때부터 그래서 왜냐면 아직 그 완전하지 않은 건데 예, 백신도 지금 사실 보면 어떤 항생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완전한. 근데 그거를 갖다가 국가에서 강제로 맞힐 때부터 저는 근데 그 언론에서 그때 문재인 정부의 그 낙하수가 됐거든요. 저는 그때 그걸 알고 그 뒤로는 언론을 더 신뢰하지 않아요. 도움 줬다는 방송은 뭐 거의 없고 그냥 유튜브죠. 오히려 유튜브에서 진실로 말하는 그런 유튜브 그라운드 씨도 있고 팬앤드마크 TV 아웃사이더에서 좀 뛰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자편향의 그 오늘은 뭐 맨날 뭐 대통령가 아니면 뭐 말반되는 얘기를 하니까 보진 않고 뭐 유시민이나 알리레오 쇼 선도 모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내 옆에 그 백미러를 사이드미러를 본다고 해도 한 번 내려서 조금만 비켜보세요. 아니 그 다이아몬드든 이 사물체도 내가 정면에서 보는구나. 조금만 비켜나가서 옆에서 보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만 믿지 마세요. 제발. 지금 보는 것만 믿으면 우리 스스로가
갇혀 있는 거예요. 약간 나오셔서 조금만 옆으로 비껴서 보세요. 그럼 보이십니다. 시각의 변화를 가져보라. 네. 열린 시각을 가져라. 그 말씀이죠? 네네. 빨리 대통령이 복귀되시고 나라를 정상화하는데 국회 부분의 부정선거도 수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자유시민이라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 네이버 카페명으로 자유시민을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청년들, 그러니까 나이 연령대가 어떻게 모여 계세요? 보통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되고 청년들이 많죠. 그 귀한 40대, 50대 거기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X세대도 많이 이제 깨어나신 분들 네, 연령- 오셨고요. 원래는 이제 청년들로 제한 네, 이 카페는 처음에 청년들로 모였다가 한남초 앞에 간저 네, 그 한남초에서 그때 한남초. 만났던 이제 처음에 그 우파 시민들 거기서 청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알게 돼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 보수 진짜 애국 보수 그다음에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나라를 지키자 애국하자는 마음에서 그때 좀 서로 이제 제가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많이 애국을 위해서 뭉쳤네요. 네, 해서 그때 뭐 이제 처음에는 청년들이 많이 20대가 많이 오고 그다음 뭐 30대, 40대, 50대 이제 이렇게 많이 오셨죠. 네, 들어오셨어요. 신기해요. 그때 연령차가 많이 나는데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게 뭐 애국이라는 저도 그- 40대 후반이니까. 맞아요. 네.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근데. 아, 감사합니다. 네, 귀한 단체입니다. 애국에서 자유수호. 저희 구호는 자유수호입니다. 구호 한번 하시나요? 네, 자유수호 열공. 네, 대통령님 건강만 챙기십시오. 저희가 있습니다. 대통령 곁에는 저희 시민들이 있습니다. 꼭 대통령님은 복귀하실 겁니다. 저희가 꼭 그렇게 마지막까지 대통령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 건강만 챙기십시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멸공! 열공. 저는 2015년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되시고 민주당과 좌파들의 탄핵 남발,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고난을 당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밀 동맹 강화를 위해서 좌파들의 친중 친북 세력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라를 걱정하신 분이시라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시대에 보면은 국가적으로 어렵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산주의로 가나 민주주의로 가나 이 나라는 그 이승만 대통령님이 성경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출발시키고 설립했는데 지금 시대에 보면은 국가적으로 너무나 공산주의 이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우리 세대는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 후손대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의 자유스럽게 사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공화국으로 가는 이 마당에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나라로서 위해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참했습니다. 저는 6.25를 겪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공산당이 어떠한 그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천 그 연수구에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은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이도 가짜 국회의원이고 이재명이가 성남에서 살다가 여기 계양구로 이사와서 민주당 당대표로 해서 어떻게 계양구를 위해서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계양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다는 것은 참 납득이 안 가고 의심투석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에 대한 의혹이죠. 그죠? 네. 그거를 밝히기 그리고, 위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신 거예요. 계몽령으로. 그죠? 예, 그래 맞습니다. 온전히 국정을 운영을 잘 이끌어가서 이 나라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밀어주고 협력해서 같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일만 국민은 그 아중에 없는 오로지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민주당 대표 그것이 그 어떤 새끼가 그것이 민주당 대표입니까? 말씀하시면서 분노가 차오르신 거예요. 윤 대통령님이
속히 억울함을 벗고 종용 자리로 돌아오셔서 나라의 정세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 저희 아이들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인데요. 신앙의 자유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도록 Freedom is not free. 많은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성조기를 들고 있느냐고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좌파나 민주노총에서는 LGBTQ 동성애자와 그들의 주장도 거기 그 깃발을 흔든다는 건 많이들 모르셨을 거예요. 종교와 이런 것을 떠나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감사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들의 부모님, 조상들, 부모님들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게 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8여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랑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그런 신념과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한다면서 그때 당시 2030이었었을 나이거든요. 같이 그 당시에 크게 언론 관심이 없었고 잘 몰랐는데 정치나 이런 곳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던 선배 언니가 신의 한 수를 되게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유튜브 채널. 네,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나 거짓된 언론을 포함해서 결국은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간의 문제지만 물론 지금 굉장히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잘못 알고 계시거나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이쪽에는 저쪽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관심하게 문제예요. 네,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도에 계신 분들.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본인의 신념에서 갖고 있는 신앙이나 신념이나 어떤 생각에서 단순히 말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잘 보여주다 보면 행함이 없는 말은 언론보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듯이. 네, 뉴스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래도 저쪽이든 우리 쪽이든요 옳지 않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네. 머리로는 알고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게 행함이 없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뭐 언론에서 어떻게 말하든 아니면 학교에서 어떻게 말하든 개인의 판단과 올바른 결정이 중요하다. 그 집회 나오는 것이 실행하는 방법이 되시다. 그런 말씀이겠죠. 네, 맞습니다. 뭐 얼마 받고 나왔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추운 날씨에 직업도 괜찮은 직업도 있고 삶이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애국 때문에. 네, 애국 때문에 너희는 돈 받고 나가니? 라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거짓이 길게 갈 수 없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아주 길게 완벽하게 속일 수 없고 하나님만이 다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만 동기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집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믿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나라를 지키고 또 제가 뽑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그 가정을 이제 이끌어 나갈 때 올바른 국가가 필요하고 올바른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마음을 모으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20대로서 지금의 시국의 상황을 볼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 대한민국 세력이 공산 세력으로 힘을 키우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로 간 모든 정책이 가장 걱정이 되고 청년들 취업을 가로막는 예산을 없애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고 저도 나오기까지가 많이 망설여졌었거든요. 제가 배우려고 글을 찾아보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고 하는 그 시도가 제 마음도 괴로워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조금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찾아보시면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기에 빠져 있는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아니면 자신감 가지고 나와주시고 그라운드 씨나 아니면 전환기 선생님의 영상을 꼭 보시고 생각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셨을까? 그냥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탄핵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고 과정이 아니라 왜 계엄령을 선포하셨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분위기에 떠밀려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그런 객관적인 시야를 가지는 게 좋겠다. 네. 집회 나오시게 된 동기가 뭘까요?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나라가 곧 침몰하잖아요. 안 나오고는 안 되죠. 국민 하나로서 다
사명감을 갖고 나와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였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 다 나와서 기도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깨어나고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어나야 돼요. 지금 깨어날 때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 진짜 한국이라는 이 배가 침몰할 수도 있어요. 모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나라가 침몰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작용화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산당으로 독재 정치에 독재 이런 식으로. 정치이며 홍북 세력으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으면 지금 곧 침몰하게 돼 있을 뻔했는데 지금 이나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감사한 거죠. 계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분들도 다 우리 국민들인데 몰라서 너무 무지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깨어나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운드시나 펜앤드 마이크 채널들을 좀 들어야 된다. 지금 중국하고 북한 공산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해서 공작 정치를 하고 그런 걸 타파하고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는 거는 옛날서부터 이 공산 좌파들이 여러 중요 보직에 꽈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요. 그 공산혁명이라든가 공산주의 이론 그런 거는 그 이론을 통해 가지고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 좌파들한테 죽은 거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그런 모든 면을 보고 이거 공산 사회에는 인간의 세계가 아니고 동물의 세계라고 할까? 죽음 앞에 그 권력 앞에 모든 거 말 안 들으면 다 죽으니까 인권이 없으니까. 네, 인권도 없고 종교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오로지 권력자들의 자기들 테두리 안에 숙청이라고 그럴까? 공산주의자들 얘기하는 그런 경험을 당하지 않고 이라든가 손녀들이 자유롭고 풍족한 세계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자유세계 국가에서 확실한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은 공산세계에 지금 빨려들 수밖에 없거든. 한동술에. 그리고 그 끝은 다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죽어도 탈파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속에서 나오게 됐어요. 오늘 두 번째인데. 6.25 혹시 세대이신가요? 6.25 세대는 아니에요. 6.25 바로 후에 옛날에 칼막스, 엥겔스 그거 나온 때서부터 1차 세계대전 지나가지고 소련에서 그 레닌이 집권하고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중국에서 공산주의 이념 모태통이가 58년대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1억 명 이상을 사람을 죽인 경우 그 다음에 62년도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그때도 1억 명 이상을 또 죽인 경우 한 3, 4년 사이에 중국에 여행을 가볼 기회를 여러 번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이거는 사람 사는 세계가 아니야. 완전히 그냥 14억 인구가 중국을 가보셨어요? 네.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다 숙청이야. 북한은 그거는 말할 수도 없지. 이게 인권이라는 없는 거야. 그런 사회에서 자유롭게 민주를 향해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정치적인 사상도 가질 수 없고 종교적인 생각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 믿고 계신다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오롯이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신 세계도 자유를 얻고 앞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 길과 방향이 거기에 있는 거지 다른 데는 없어요. 인간 세상이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치를 너무 싸구려야 인간 이하의 그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이거 하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높은 가치와 높은 정신과 높은 마음과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그 살아있는 가치라는 건 대단한 거야. 우리 인간의 품성은 주 예수를 담고 하나님을 담고 그런 이상세계로 올라감으로써 우리가 인권도 있는 거고 존중도 있고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없는 기본적인 사회에서 있으면 안 되지. 나는 또 전쟁사를 상당히 재미있게 보는데 독일의 전쟁사 그다음에 소비에트의 전쟁사 그런 거 보면은 그 밑에 인간이라는 게 거의 바꿔버릴라 같은 삶이야. 그걸 갖다 벗어나면 다 죽어. 인간의 생명이 존중하고 가치가 있다. 공산주의를 추구한다든가 중공을 추구한다든가 북한을 추구하고 러시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인간에 대한 가치 개념이 굉장히 낮다.
너도 한순간에 다 잡아 죽일 사람이 이렇게 된다. 절대 그런 경우는 당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그런 게 다 이게 여굴라져가지고 하나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본인의 인권 존중을 받고 싶으면 표현을 하라. 자유민주주의를 구하는. 인간 존엄을 먼저 깨닫게 해주는 그 가치 사상은 뭔가, 그것부터 먼저 연구를 시작을 해야지. 책을 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야지. 네. 좌파들은 꼭 책을 읽어보면은 마르크스, 엥겔스, 뭐 자본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그 모든 거 아주 막 독재,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무고한 전쟁,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온 인민을 공포의 도가니. 공포정치. 이북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감시가 끝없이 붙어 있어. 그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이야. 예. 저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려고 하는 시국에 있으니까 빨리 이런 집회에 나와서 윤통에 탄핵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지켜야지만이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가치와 종교와 그 앞으로 미래를 갖다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거죠. 윤 대통령을 지지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유, 민주, 미래, 우리의 나아갈 길, 정신, 사상, 종교 그런 거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두 갈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렇죠. 예. 공산주의는 모르고 다 들어간 사람들이 다 죽거나 후회하는 그런 길이에요. 저희가 속아서 그쪽으로 가잖아요. 선동해서. 그렇지. 그게 이제 이상세계인 줄 알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분들 깨어나야 되니까 이런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부정선거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주의 국가 세력의 90%를 장악했다고 보는데 요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요번이 잘못된다고 생각하면 젊은 세대는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젊은 세대가 더 번창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되고 꼭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는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복귀하셔서 정화된 대한민국 국가를 건설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한 시민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선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건국해야지 젊은 세대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루지 못한 새로운 세대를 이루었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 힘들고 너무 못 살았던 세대에서 멋있는 대한 세계의 일원으로서의 한 국가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국민입니다. 우리가 밝은 세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고통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젊은 신세대들은 꼭 참여권을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국가입니까? 민주국가 아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어야 민주국가인데 입법부를 쥐고 있는 자들이 사법부, 행정부까지 다 쥐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민주국가를 회복하자고 지금 온 겁니다. 이유는 딱 그거예요. 지금 민주국가가 아니다 이거예요. 상권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입법부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온 겁니다. 독재가 지속하고 있죠. 네, 이 나라를 좀 바로잡자 그런 겁니다. 딴 이유 없어요. 이 나라를 이제 바로잡아야 되겠다. 상권이 분리지 안 돼 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 입법부 행보가 너무 심하다.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은 모두 이자들의 노예가 됩니다. 불연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애국하는 마음으로 강하면 거의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완전히 법도 그냥 자기 엉망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민주당에서 폭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 탄핵도 심하고. 뭐 대통령 그냥 뭐 예산 다 깎아버리고 탄핵도 29번씩이나 하고. 네, 비정상이죠. 저 유튜브를 많이 봐요. 유튜브 어느 방송 주로 신의 한 수, 추천하시는 신의 거? 한 수. 신의 한 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깨인 사람들은 다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안 되니까 만난 사람마다 좀 살짝 이렇게 그 사람 뜸을 들어봐. 어떤 윤석열을 좋아하나 이재명을 좋아하나. 그러면 윤석열을 좋아한다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대부분이 많이 그래도 요즘 많이 깨웠더라고요. 아, 그래요? 계엄이 아니고 계몽이라고. 그제도 만났는데 뭐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하고. 아마 유튜브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럼요. 많이 도움이 돼. 계엄이 아니고 계몽이라고. 네, 거기에 대한 오해 갖고 계신 분들은 귀를 탁 닫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텔레비 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쪽으로 믿고. 그죠. 게임 사람들은 거의 유튜브로 많이, 좀 텔레비 많이 안 봐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나를 잡을까봐. 좀, 2030에도 많이 깨워서 나와서, 3월기는 다 강함으로 모여서 1000만 명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3월 1일날은 다 강함으로 한꺼번에 같이 모여야 돼. 뭉쳐야 살지. 네, 더 많은 사연 모여, 여론이 많이 모여.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갖게 되니까, 그죠. 저는 기독교. 저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서도 폐쇄적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반이고, 그 사람들 아무나 말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정치에, 그런 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나라도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또 많이 나와서 3월 1일 무조건 나오더라고요. 예, 예.